사기열전 30. 위표 팽월열전. 용 2마리가 싸우며 기다려라. 팽월은 창업 사람으로 자는 중이다. 그는 늘 거야택에서 무리를 이루어 도둑질을 하였다. 진성과 항량이 일어나자 한 젊은이가 팽월에게 이런 말을 했다. 많은 호걸이 서로 일어난 진나라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들처럼 하십시오. 그러자 팽월이 말했다. 지금은 용 2마리가 한참 싸우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 봅시다. 한 해 남짓 지나자 연못 주위에 사는 젊은이 100여 명이 모여 팽월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칭컨대 당신이 우두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팽월은 이를 거절하며 말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강력하게 요청하자 마침내 허락하였다. 그는 이튿날 아침 해뜰 무렵에 만나자고 약속하고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은 목을 베어 죽이기로 하였다. 다음날 아침 해뜰 무렵이 되었을 때 10여 명이 늦었다. 가장 늦게 온 사람은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나 이르렀다. 이에 팽월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늙었지만 여러분이 억지로 간청해서 우두머리가 되었소.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도 지금 늦게 온 자가 많으니 그들의 목을 다 벨 수는 없고 가장 늦은 한 사람만 죽이겠소. 그리고는 무리의 대장에게 그를 베어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모두 웃으면서 말했다. 어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감히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팽월은 한 사람을 끌어내어 목을 베고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올린 뒤 무리에게 명령을 내렸다. 무리는 모두 몹시 놀라 팽월을 두려워하여 감히 올려다보는 자가 없었다. 팽월은 가는 곳마다 땅을 공략하고 제후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병사를 모아 1000여 명을 얻었다. 폐공이 탕의 북쪽으로부터 창업을 칠 때 팽월이 이를 도왔다. 그러나 창업이 좀처럼 함락되지 않자 폐공은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나아갔다. 이에 팽월도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그하에 머물면서 위나라에 흩어진 병사들을 거두었다. 항적은 함곡관으로 들어가 제후들을 왕으로 봉했고 제후들은 모두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나 팽월은 거느린 사람이 10,000여 명이나 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다. 한나라 원년 가을에 제나라 왕 전영이 항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에 한나라 왕은 사람을 보내서 팽월에게 장군의 인수를 내린 뒤 제음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초나라를 치도록 하였다. 초나라는 소공 각에게 군대를 이끌고 팽월을 치라고 명령하였으나 팽월이 초나라 군대를 크게 깨뜨렸다. 한나라 왕 2년 봄에 한나라 왕은 위나라 왕 위표를 비롯한 다른 제후들과 함께 동쪽으로 나아가 초나라를 쳤다. 이때 팽월은 거의 군사 30,000여 명을 거느리고 외황에서 한나라에 기속하였다. 그때 한나라 왕이 이렇게 말했다. 팽 장군은 위나라 땅을 거두어서 성 10여 개를 얻자 서둘러 위나라의 후사를 세우려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서위의 왕 위표도 위나라 왕 위구의 아우이니 틀림없이 위나라의 후손이요. 그러고는 팽월을 위나라의 상국으로 삼아 군대를 지휘하여 양나라 땅을 공략하여 평정하도록 했다. 한나라 왕이 평성 싸움에서 지고 군사는 흩어져 서쪽으로 물러나게 되자 팽월은 함락시켰던 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자기 군대만 거느린 채 북쪽으로 가서 황하가에 머물렀다. 한나라 왕 3년 팽월은 늘 한나라의 유격병으로서 이곳저곳에서 천하라를 쳐 위나라에서 초나라의 후방으로 오는 식량 보급로를 끊었다. 한나라 4년 겨울에 항황은 한나라 왕과 형량 땅에서 대치하였는데 팽월이 수양과 외황 등 성 17개를 함락시켰다.
항왕은 이 소식을 듣고 족으로 승고를 지키게 하고 몸소 동쪽으로 와서 팽울에게 빼앗겼던 성을 되찾아 모두 초나라 땅으로 만들었다. 이에 팽울은 군대를 이끌고 북쪽 곡성으로 달아났다. 한나라 5년 가을에 항왕이 남쪽 양하로 달아나자 팽울은 다시 창류 부근의 성 20여 개를 함락시켜 10여 망곡의 곡식을 얻어 한나라 왕에게 군량미로 주었다. 한나라 왕은 싸움에서 패하자 사자를 보내 팽울을 불러 힘을 합쳐서 초나라를 치자고 하였다. 그러나 팽울은 이렇게 말했다. 위나라 땅은 겨우 평정되었고 백성은 초나라를 두려워하므로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한나라 왕은 초나라를 뒤쫓다가 도리어 고령에서 항우에게 졌다. 한나라 왕은 유후에게 말했다. 제후들의 군대가 나를 따르지 않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유후가 대답했다. 제나라 왕 한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왕의 뜻이 아니었고 한신 자신도 그 지위가 튼튼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 팽울은 본래 양나라 땅을 평정하는 데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당초 왕께서는 위표 때문에 팽울을 위나라의 상국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위표가 죽고 뒤를 이을 사람이 없으므로 팽울도 왕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두 나라와 약속하신다면 바로 초나라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수양 북쪽에서 곡성까지의 땅을 모두 상국 팽울에게 주어 왕으로 삼으십시오. 진나라에서부터 그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는 땅은 제나라 왕 한신에게 주십시오. 제나라 왕 한신의 집은 초나라에 있으므로 한신에게는 다시 자기 고향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이 땅을 그 두 사람에게 내주실 수 있다면 두 사람은 금방이라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천하의 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나라 왕은 곧 사자를 팽울에게 보내어 유후의 계책대로 하였다. 사자가 이르자 팽울은 그의 병사를 이끌고 해하로 달려와 싸워 마침내 초나라를 깨뜨렸다. 5년의 항적이 죽자 봄에 팽울을 세워 양왕으로 삼고 정도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한나라 6년에 팽울은 진에서 한나라 왕을 배웠다. 9년과 10년에는 장안에 와서 만났다. 한나라 10년 가을에 진희가 대 땅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고조는 몸소 그곳으로 가서 진압하기로 하고 한단으로 가 양왕에서 병사를 징발하려 하였다. 그러나 양왕은 병을 핑계로 다른 장수를 시켜 병사를 이끌고 한단으로 가게 했다. 이에 고조는 화가 나 사람을 보내 양왕을 나무랐다. 양왕은 두려워서 직접 가 사과하려 하였으나 그의 장수 호첩이 말했다. 왕께서는 애초 가지 않으셨다가 나무람을 듣고야 가려고 하시니 지금 가시면 사로잡힐 것입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군대를 움직여 반란을 꾀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양왕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병을 핑계로 삼았다. 때마침 양왕은 그의 태북에게 화가 났어 그 목을 베려고 하였다. 그러자 태북은 한나라로 달아나 양왕과 호첩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제는 사자를 보내어 불시에 양왕을 치도록 하였는데 양왕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사자는 양왕을 잡아서 낙양에 가두었다. 담당 관리가 조사해 보니 반란을 일으킬 조짐이 있었으므로 법규에 따라 판결하기를 정하였다. 그러나 고제는 그를 용서하여 서민으로 만들고 영마에 태워 총나라 정의헌으로 보내 그곳에서 살게 했다. 그가 서쪽으로 정 땅에 이르렀을 때 이후와 마주쳤다. 그녀는 장안에서 낙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길에서 팽울을 보게 되었 것이다. 팽울은 여후에게 울면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자기 고향 창읍에서 살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여후는 이 말을 받아들여 함께 동쪽 낙양으로 왔다.
여우는 고재에게 이렇게 말했다. 팽월은 장사이므로 지금 그를 촉당으로 옮겨보내는 것은 스스로 근심거리를 남겨두는 일이니 그를 죽이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소추비 삼가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곧 팽월의 사인을 시켜 팽월이 다시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말하게 했다. 정의 왕염계가 그의 일족을 모두 죽이자고 청하였다. 고재가 허락하니 마침내 팽월의 일가족은 모두 죽고 그의 나라도 없어졌다. 태사공은 말한다. 위표와 팽월은 본디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지만 천리 땅을 차지하고 남쪽을 바라보며 고라 했다. 이들은 피를 밟고 승기를 탔어 나날이 그 이름은 높아졌다. 그러나 반역할 마음을 품었다가 실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고 붙들려서 형벌을 받았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중간 정도 되는 재능을 가진 자도 이렇게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거늘 하물며 왕노릇을 하던 자야 어떠하랴. 여기에는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략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자들이지만 오직 자기 몸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만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뱀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때를 만나 자신의 뜻을 펼쳐보려고 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물 같은 하루 보내세요.